자, 여러분,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댄스를 췄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꼬꾸러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식이 지금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건방을 떨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 때문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어떤 소식들 그리고 어떤 예측들 나왔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브렉시트인데요.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반대에 부딪히면서 영국 총리는 EU에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나라가 이등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과연 브렉시트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폭동이 있었고 스페인에서 폭동, 그리고 다음은 영국 차례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홍콩 역시 계속해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벌하네요, 진짜로. 자, 아무튼 어제 비트코인이 반짝 상승하기 전에 트론 네트워크에서 테더가 3천만 개 신규가 발행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의 CT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알고리즘의 스테이블코인 USDT-X를 개발 중이다. USDT-X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 다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이는 투자자가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연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었죠. 비트코인이 드디어 1800만 개가 넘게 채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1800만 25개 정도라고 하죠. 한편 다음 반감기는 2020년 5월 14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데이브 람스는 다른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결제 비용 및 효율성에는 많은 문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공동으로 페이스북이 유럽 지역에서 리브라를 개발 및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 프랑스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리브라를 금지할 마음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프랑스 재정부 그리고 독일 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리브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에 리브라가 리스크가 해결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G20의 20개국의 구성원이 모두 리브라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페이스북의 계획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G20의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다. 정말로 부정적이네요. 이렇게 리브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로부터 면박을 받고 있을 때 옆에서 깝죽깝죽대면서 약 올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몬입니다. 그는 최근에 리브라 같은 경우는 구현 불가능한 멋진 아이디어일 뿐이다 라고 리브라를 낮게 평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 니들도 만만치 않아요, JP모건. 얍삽한 놈들. 자,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미국 상원 의원 2명이서 리브라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탈퇴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서한을 보냈었죠. 그런데 미국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은 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미국 소비자 돕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마이크 라운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전달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 가트너가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각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2028년까지는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할 것이다. 2028년이 되어서야 블록체인 기술과 운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아직도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 보면은 여실하게 드러나죠. 거의 완전 동네 부동산 고스톱 치는 수준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초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선택한 몇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테스트 단계가 끝나고 여기에는 2019년이라고 오타를 냈는데, 아무래도 2020년 첫 번째 분기부터 자격이 되는 모든 투자자들은 피델리티의 수탁 및 거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의해서 피델리티까지
믿을만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바이낸스의 CG가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었죠. 바이낸스 내에서 선물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를 125배까지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투자자들을 희생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합니다. 125배, 저는 마진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습니다. 너무 살벌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배,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거래소죠. 그곳에서 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이낸스도 그렇고 CG도 그렇고 결국은 사업가죠. 돈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소문이 한 가지가 떠돌고 있는데요. 어제 서클이 폴로니엑스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폴로니엑스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폴로니엑스를 사실 서클은 아시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클의 내부자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 아시아 투자단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스틴 선이다.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출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네요. 과연 저스틴 선은 폴로니엑스와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은 무엇인가? 나름 또 궁금해지는데요. 한편 저스틴 선은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매수하고 있지 않다. 이제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단지 좀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BNB, HT, 후오비 토큰, 그리고 OKX의 토큰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계열 거래소들의 자체 토큰을 몽땅 사서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거래소에서 트론과 비트토렌트 토큰을 지원하리라 확신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 중국 거래소들의 CEO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토큰을 몽땅 들고 있는 저스틴 선의 트윗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킥 재단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 의기양양하게 미국의 SEC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했다가 속된 말로 완전히 개박살이 났었죠. 킥 재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라는 소문도 돌았었고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킥 메시징 앱과 킨 토큰을 인수하게 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미디알랩이라고 하고요. 이 미디알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킥 메시징 앱과 킨 토큰의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SEC와의 대화를 그들이 이제 맡아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좀 벌금 좀 쥐어주고 사업 계속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을 할 것 같죠. 그것이 어쩌면은 이제 현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장 전까지 140달러 정도로 이제 급락할 수가 있다. 이 전망을 누가 했느냐? 우리의 멍멍이 크립토 개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하락형 쐐기상에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바닥까지 가게 되면 140불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락형 쐐기는 결국은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무조건 140불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40불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140불대까지 이제 최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반등해서 190불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비니 교수에 관련된 좀 색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루비니 교수가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부분적인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지만 계좌 단위나 결제 수단도 아니다. 많이 개선됐죠. 전에는 뭐 쓰레기다, 스캠이다, 모든 스캠의 어머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분적인 가치 저장 수단일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난 발전 아닙니까? 물론 그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올해 초 랠리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 60% 이상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별 진전이 없다고 본다.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을 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교수님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제 완전한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최근에 연준에서 또 달러를 막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은행들에게 돈을 막 퍼주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약간 누그러든 그런 반응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파생 상품 업체인 레저X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중에 비트코인 반감기 컨트랙트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는 상기에 명시된 그런 날짜 중에 하루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한 날에 16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진행되었다면 한 컨트랙트당 $100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스포츠 토토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1400개의 비트코인이 대량 이체됐습니다. 익명의 지갑에서 비트파이넥스로 이거 혹시 던지려는 것은 아닌가 약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다시 좀 가져가라 임마. 자, 그 다음에 CFTC 주간 보고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계좌액 포지션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에셋 매니저 롱 포지션이 일부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봤을 때 부분적으로 소폭 반등이 따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숏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놨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전망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전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망들도 잠깐 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 빅초니스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잠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에 가까워졌으며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고요. 여기는 또 다른 분석가 조시 어쩌고 저쩌고는 그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인데요. 이 라스트 네임이 좀 어렵네요. 오슬지 윅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발음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프랙탈 이 차트 유사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6,2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슬프죠? 6,200달러. 그리고 어제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셉 영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6,0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하락 예측에도 불구하고 뉴스 BTC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파멸을 가리키는 명백한 신호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거시적 강세 추세의 시작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뮤니티라든지 분위기를 보시면 전부 다 막 6,000불 간다, 5,000불 간다, 막 난리가 났죠. 그 모든 사람들이 6,000불 간다라고 하니까 저는 6,000불 안 갈 것 같습니다. 살짝 6,000불 후반대를 터치했다가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기술적인 걸로 이제 분석을 해서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왠지 매수자리 안 줄 것 같습니다. 개미들한테. 일반 투자자들이 개미라면은 이 세력들은 고래 혹은 개미 핥기죠. 그냥 호로로로록 하고 개미들을 빨아 당겨 버리는데 당연히 개미들 예측대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자, 지금 딱 보시면은 상승 확률이 68%가 된다는 하락형 쐐기상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RSI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을 보고 불 다이버전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척 하면서 속이고 한번 위로 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프랙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또 다른 암호화폐 인기 분석가죠. 데이브 더 웨이브가 이런 차트를 공유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상태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상에서 이제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 이제 6,000불 초반대까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다음 상승장의 최고점을 1억 달러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먼저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활기를 띠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력들도 잘 알고 있겠죠. 이 새 타이밍을 잘 보고 있다가 전고점 위로 올려가지고 크게 한번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TV에서 광고 봐주시듯이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거나 바쁘시면은 그냥 광고 끝날 때까지 켜놓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동네 앞에 마실 나가셔가지고 라면도 하나 사오시고 그러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